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실 나이 먹고 친구는 큰 힘이 없습니다. 20년 지기도 말 한마디에 등 돌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친구 다 쓸모없다, 다 정리하라, 일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나이 먹으면 친구가 몇 명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만났던 친구를 다 정리하고 다 손절해라 이 말은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선 넘는다거나 앞가리 못하면 앞으로 안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릴 때 여러분 뭐 알고 지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 그런 친구 있죠. 뭐 요중여고 동창 있을 텐데 나이 먹어서까지 어떤 관계 유지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뭐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게 깨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서로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뭐 그런 경우 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시집을 갔는데 좀 멀리 이제 가가지고 뭐 사실상 남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장 멀리 가버리면 뭐 접점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나이 먹고 친구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뭔가 친구한테 이것저것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라고 하면 어릴 때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 오히려 애초에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구한테 뭔가 얻어볼 생각하지 말고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용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런 거를 이제 배제해야 나이 먹어서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좋은 친구는요, 뭐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선 안 넘고 서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 입장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들이 좀 화가 많고 정치병 걸린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 이게. 뭐 자도 우든 간에 맨날 볼 때마다 왜 정치 환장이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정말 싫어 이게. 예, 왜냐하면 보통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사빈연직이 친구한테 정말 힘들 때 20만 원이 없어서 부탁했는데 거절 당하니 너무 서럽긴 하더라고요. 친구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것도 제 욕심이겠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 우리 루리님도 힘든 적이 있었어요? 나 루리님 항상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 뭐 없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 근데 그걸 친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서운할 만하다고? 뭐 때문에 그래도 20만 원 그 빌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때문에? 음, 그래도 저는 그 거절한 사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뭐 안 빌려줬으면 서운한 거 끝나겠지. 만약 빌려주고 안 갚았으면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남아있는 친구 얼마 없는데 그 남아있는 친구마저 이제 잊지 않으려면 서로 간에 선 넘는 거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처지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전기 분야 맨날 말만 하지 마시고 님도 좀 거들어요. 저분 맨날 꼰대같이 빛나요. 아, 이분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분. 나이만 먹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 이런 사람. 전기 분야 같은 사람. 이분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반백 정도 되는데, 왜 남이 하는 구경이 나오고 맨날 꼰대같이 혼수 놔두고, 제일 꼴 보기 싫어. 예. 보면 맨날 헛소리만 짓거리고, 댓글로 몇 번 봤거든요. 예. 조만간 없어질 분이야, 저분.
저런 사람이 친구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예,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예.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나이 먹고 보는데 쓸데없이 참견하고 선 넘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오지랖만 많고. 이거 친구를 떠나가지고, 저분 인사하지 마, 저분. 우리 출근진 저분 인사하지 마. 저분은 조만간 이제 해고당할 사람이에요. 제 방송에서. 해고 1순위야, 해고 1순위. 뭐,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한테 못 믿으면 안 돼요.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볼 수 있으면 보는 건데,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뭐, 사람한테 뭔가 아쉬워한다 그런 느낌이 안 돼. 내가 사람한테 아쉬움을 느끼면 안 돼. 이거 남녀관계에서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쉬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쉽지 않으려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 보통 내가 아쉬운 사람이 되는 건 뭔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힘들다거나 내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부담이 돼. 그러면 내가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돈이 없고 막 가지 못하면 아무리 그동안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손절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먹고 돈이 없고 내가 뭔가 악깔이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 인간관계가 앞으로 점점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남녀관계에서 그렇죠. 남녀관계에서도 이제 뭐 요즘에는 뭐 한쪽이 일을 그만두고 백수로 쭉 지내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계속 한쪽한테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건 가족뿐입니다. 가족이란 영역 밖은 아무짝에 쓸모없음. 형제 자매조차도 등에 칼 꼽을 수 있는 자들이 직계가족,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가족이라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저 이 말도 솔직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는 건 가족뿐이다. 근데 이건 어떤 가족을 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내 가족 중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가족을 잃을 수 있고 아니면 가족을 손절할 수 있고 요즘엔 가족끼리 손절합니다 이게. 왜 가족이라면 다 안고가 되는 거죠? 너무 유기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점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유기적 마인드 깨져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중요해도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가 상처를 많이 주면 손절하고 안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전 남는 건 무조건 가족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사이가 좋고 정말 힘이 된다면 나이 먹어서도 관계 유지가 되겠지. 근데 좀 사다 보면 오히려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가장 나한테 살면서 그런 치욕적인 어떤 경험을 해준다거나 피해주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시기 바랄게요. 남이 사고 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가족이 사고 치는 건 보통 대형 사고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관광하는 게 있으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치정 범죄가 많습니다. 치정 범죄. 치정이 뭐냐 하면 배신 당해가지고 복수하는 범죄 이게. 예.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누가 가족이 상처를 줘서 그걸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가 치정 범죄입니다. 그럼 이 치정 범죄가 뭐냐 이제 정이 들어가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익히 아는 사람. 가장 많은 치정 범죄가 가족 간이에요. 가족. 1순위 가족, 2순위 애인, 남친 여친, 연인 간에 3순위가 친구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치정 범죄가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묻지마 범죄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 정과 관련된 범죄에서 많이 일어나요. 주변에 형사나 경찰관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대부분
익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이 뭔가 배신이나 상처받아서 아니면 뭐 바람 피웠다 이런 것 때문에 꼭지 돌아가지고 벌어진 범죄입니다. 아니면 채무관계. 거의 대부분이야 이게. 남이 상처 주는 것도 힘들지만 오히려 가족이 더 세게 상처 주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예. 가족은 절대 작은 걸 상처 안 줍니다. 세게 줍니다, 세게. 강력하게 줘요. 특히 돈 문제 같은 거 엄청 강력하게 줍니다. 예, 돈 문제. 특히 가족과의 돈 문제는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이게. 단돈 뭐 몇십 몇백이 아니에요. 몇천 몇억도 있고 몇십억도 있습니다. 왜 보면 그런 거 있죠. 연예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한테 맡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함부로 이용하고 해가지고 가족 간의 연을 끊어버린 케이스도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족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 간의 돈 문제가 왜 치명적인지 아세요? 왜 치명적이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가족 간의 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벌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처벌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 왜냐? 친족 산재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족 상절이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친족 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 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를 해결하라 이 말이죠. 근데 가족끼리 민사로 가는 경우 잘 많지 않아. 쉽게 말해 뭐냐면 가족끼리 돈 문제를 일으킨 거는 국가가 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가족 돈 뭐 삥땅 치고 사기치고 빌려가서 안 갚는 케이스 많아요 이게. 어제 가족도 많이 해먹어도 나는 깜빵 안 가고 아직까지 처벌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거 이용하는 거죠 이게. 물론 최근에 와가지고 이 법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친족 상절에. 예. 그래서 가족들 오히려 사건사가 더 세게 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존속 가중 처벌 조항이 있어요. 존속. 존속이 뭐냐 하면 내 윗사람이에요. 내 엄마 아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존속입니다. 비속은 내 자식이에요. 내 결혼 안 했으면 비속이 없는 거죠. 보통 존속은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배우자, 와이프의 장인 장모 이게 존속입니다. 근데 이 존속을 만약에 존속을 상대로 범죄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존속 살해죄, 존속 상해죄, 존속 협박죄, 존속 폭행죄 일반 처벌보다 더 세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이런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나라 몇 개 없습니다.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왜 있을까요? 존속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모 자식 간에. 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강력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세게 처벌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론 좋은 가족을 두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없는 그 집안도 있는데 근데 보면 가족 간에 어떤 그런 좀 아픔을 가졌다거나 원수 같은 그런 집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안마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는 남는 건 가족분이 얘기하려면 그 가족이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가족이 가장 나한테 빚을 걷고 나한테 힘듦을 가중시킨다면 저런 말을 못 할 겁니다. 예. 저는 가족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가족을 좋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 가족도 자기 역할 못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자꾸 힘들게 하고 집만 대고 자꾸 금전 손해만 끼친다면 안 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족이 최고다. 가족만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